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발표가 났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대부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큰 틀은 아실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서울 과천, 뭐 세종까지 있는데, 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이 5년에서 10년,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뭐 이 기간 동안은 이제 뭐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가격이랑 이 전매 제한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표적인 건데,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도 잘 모르고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 잘 모르는데, 그냥 왜 이게 이슈가 되는지, 왜 무주택자에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한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뭐 6, 7억, 뭐 9억 가는 아파트가 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준이 있겠죠. A 아파트, B 아파트가 있는데 A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예요. 그냥 분양가죠. 분양가 아파트고 분양권 아파트고, B는 이제 1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자, 그럼 A 아파트는 분양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뭐 상한제 이런 것 때문에 1년 된 새 아파트죠. 아파트랑 차이를 많이 둘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1년 된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5억입니다. 그럼 분양된 아파트를 분양가를 5억으로 했다고 쳐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겠죠. 5년 후가 됐어요. 자, 5년 후가 됐을 때, 자, B 아파트, A 아파트 가격 오를 테지만, 그냥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자, 1원도 안 올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5억이에요, B 아파트도. 그러면 A 아파트 가격은 얼마일까요? 자, 다른 게 분양가고 시세입니다. 자, 분양가랑 시세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B 아파트는 5년 전에도 시세가 5억이었고, 5년 후에도 시세가 5억이에요. 5년 후에 시세가 5억인 아파트가 B인데, A 아파트, B보다 더 새 아파트인 A 아파트가 똑같이 5억이 될까요, 시세가? 무조건 아파트 B보다는 비쌉니다. 아, 여기서 전제 조건은 A랑 B랑은 지역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같은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 이 분양가를 싸게 주고 사면은 나중에 시세 차익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했을 때 가격, 분양가랑 시간이 지나갔을 때 팔 때 가격,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좋은 기회라는 거죠, 무주택자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자, 근데 오늘 또 얘기할 거는, 모든 무주택자들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분양 일정이 나오는데, 자, 듣기만 해도 좀 좋아 보이죠? 롯데캐슬인데 송파야. 좋아 보이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뭐 모집 요강이 있어요. 다른 건 좀 다 안 보더라도, 자, 이 빨간 네모칸은 이게 뭐냐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조건이에요. 자,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에 당첨된 자 안 되고요. 그리고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다주택이죠? 안 돼요. 자, 1순위 청약이 안 돼요. 자, 1순위가 안 된다는 거는 거의 좀, 그러니까 1순위 이후에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자,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밀려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 보면은 1순위 당해라는 거는 해당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공고가 난 기준으로 1년 이상, 그 전부터 1년 이상은 서울에 거주를 해야 돼요. 자, 1순위 기타 2순위도 있는데, 여기서 결국 가장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무주택자의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모든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있겠죠. 예상보다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무주택자들, 로또 기회, 말이 많은데 이게 진짜 로또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1순위에 가장 유리한 자는 무주택자, 그리고 아까 그 해당, 거기에 플러스 가산 점수가 있죠, 청약 기준에. 뭐 무주택자 기간이 길면 좋을 거고, 당연히 서울 지역, 그리고 다자녀, 부양가족, 뭐 신혼부부, 이런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으면 당첨 확률이 높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마다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은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서울에도 오래 살았고 집도 없고 부모님도 내가 모시고 애들도 두 명이 있어.
조건이 완벽하죠? 그럼 넣어봐야지. 자, 넣었어요. 넣어봐서, 물론 당첨이 되고 나서 고민하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자, 넣기 전에 알아야 될 거는, 자, 넣을 때, 아, 이게 만약 당첨되면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하지? 생각을 하겠죠. 진짜 생각 없는 사람 빼고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현금 5, 6억이 필요해. 자, 이거 조건은 로또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저렴한 아파트도 있고 돈이 덜 들어가는 조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로또라는 그 기준에 합해서 봤을 때는 한 5, 6억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5, 6억이 있을까요? 자, 뒤로 한번 돌아가 봐서 이 사람들은 무주택 기간도 길고 서울에 살고 다다녀 부양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 무주택 기간이 길다는 거는 그럼 현재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월세 아니면 전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월세와 전세 어디에 확률이 클까요? 저는 전세로 살고 있었다에 대한 확률이 더 크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 확률이 좀 큰 전세로 살고 있었던 사람은 매년 매년 똑같은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을 했을까요? 보통 생각하기로는 전세가 올라가면 또 그 금액을 더 얹어주고 해서 계약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전세금이 올랐으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는 않겠죠. 왜냐면 전세 자금을 충당하려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자녀도 클 거고, 지출되는 금액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현금 5, 6억이 있을 거냐? 있을 확률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내가 조건이 되고 넣어볼 기회가 있지만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조건이 되고 모든 게 완벽해. 넣어볼 수 있겠어. 나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겠어. 근데 막 알아보다 보면 현금이 필요해. 여기서 많이 꺾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현금이 많은 사람이죠. 즉, 부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그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나는 서울에 계속 살 거예요. 서울에 살아왔고, 근데 내가 뭐 결혼을 해. 신혼부부 때문에, 조건이 더 좋아졌어. 집도 얻겠다. 근데 내가 뭐 돈벌이도 어느 정도 해. 뭐 이자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이걸 더 노릴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서민들이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폈다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인 거는 이 주거지가 있고 이게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돼서 입주권이 나오고 분양권으로 넘어가고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을 돌면서 집값이 너무너무 올라버리니까 그 올라가는 그 갭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줄이고 이 사이클을 늦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집을 싸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이 사이클을 좀 더 느리게 가고 갭을 적게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책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자, 초반에 좀 쉽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 무주택자가 로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 로또 기회라는 게 뭐냐? 좋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다. 이 메리트가 있어요. 하지만 막상 까고 보면은 돈이 없으면, 현재 현금이 없으면 이거를 기회를 못 잡는다.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기회를 잡는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와 서민들 그 갭이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클을 늦추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과거에도 2007년에도 뭐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어요. 도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뭐 수요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때는 금융위기가 좀 있었던 변수가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어요. 이 분양가 상한제 단독으로만 있는 요인이 아니라 금융위기라는 게 요인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분양가 상한제, 정부들이 본인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했는데 중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라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본인들이 그렇게 지어놓고선 그렇게 바꿨다. 물론 정부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왜 폐지해야 되냐 대한 이유가 정부가 얘기한 게 주택 공급이 없다. 그리고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가지고
결국 주택 품질이 낮아진다. 이런 큰 틀의 요인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게 뭐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봤을 때는 지금 또다시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됐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 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전 영상에서도 예상했던 거죠.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예상을 했을 거예요. 자, 이게 올랐는데 오른 것도 다 예상대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했던 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단지들이 아예 지연을 시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빨리 분양 일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월 달, 아직 적용이 안 되는데, 뭐 10월 달에 적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더, 자, 그래서 그때, 지금 그 시기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현금이 많은 무주택자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무주택자가 되게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무주택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무주택자들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이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